네, 8월 1일 한미 상호관세 협상 마감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특사단을 보내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그 단장 인선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이 단장을 맡고 한준호,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가는 걸로 확정이 됐죠. 네, 원래 거론되던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 대신에 이제 재계 거물인 박 전 회장을 딱 발탁했어요. 이게 뭔가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대통령의 어떤 계산,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만 전 회장 발탁 역시 이 부분이 제일 주목받는 것 같아요. 뭐 글로벌 마당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대개 네트워크가 상당하고 네, 현역 시절부터 미국 경영계 인사들이랑 교류가 깊었고 거시경제 분야 석학들하고도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이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기업 규제 관련해서 협업한 적이 있고 아, 네, 맞아요. 그때 협업 경험이 있고요. 대선 때는 또 그 만문명답이라고 해서 그 공개 대담 형식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만나서 묻고 명쾌하게 답하다 만문영답. 그때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나 이런 걸 상당히 깊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뭐 메신저 역할 이걸 넘어서 대통령의 생각을 깊이 이해하고 이걸 미국 측에 잘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 경험과 네트워크가 이번 협상에서 뭔가 좀 다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겠네요. 네, 기대가 크죠. 그러면 박 단장이 내세울 핵심 설득 논리, 이게 뭘까요? 그냥 예전처럼 뭐 무역수지 적자다,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뭐 수치 가지고 방어하거나 해명하는 그런 논리를 좀 넘어서라는 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사실 미국 요청에 맞춰서 현지 직접 투자, FDI라고 하죠. 이걸 엄청 늘렸거든요. 공장도 짓고 기업 인수도 하고. 아, 네네. 그런 보도가 많았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한국산 부품이나 소재, 장비, 수입이 늘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공장 지어서 돌리려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키운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이게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투자가 늘고 또 일자리가 생기고 공급망도 안정화되는 그런 기여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아,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 경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니 이 관세 압박이라는 게 결국 양쪽 모두에게 손해다. 뭐 이런 상호 이익 논리로 프레임을 좀 바꾸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수치상으로 적자를 내게 한 게 아니라 한국이 미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고 기여자다. 이 점을 좀 더 뭐랄까 공세적으로 전달하려는 거죠. 이건 확실히 과거 협상 방식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전략의 중요성을 꽤 강조하고 있었고요. 네, 특히 박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미국 파트너들하고 쌓아온 그런 신뢰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이런 메시지의 설득력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제적인 상호 기여 논리가 아시다시피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압박 앞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긴 합니다. 특히 뭐 미국 대선 같은 정치 변수가 많잖아요. 물론 그런 우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준호 최고위원이나 김우영 의원의 역할도 중요해지는 거죠. 아, 동행하는 의원들 말씀이시죠? 네,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니까요. 한 최고위원은 대선 때 후보 수행실장이었고 김 의원은 당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이었고요. 그래서 박 단장이 경제 논리로 설득하는 동안 이분들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현지 상황을 조율하면서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제 논리랑 정치적 소통 채널 이 두 가지를 다 가져가겠다 이런 거군요. 네, 투트랙으로 접근할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는 8월 1일 관세 협상 시한 전에 뭔가 좀 물꼬를 트는 게 목표일 텐데 혹시 더 큰 그림도 그리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가 있는 다른 외교 라인들, 예를 들면 안보 쪽의 위성락 전 대사나 통상 쪽의 여항구 본부장 라인과도 연계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미 활동 중인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단순히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뭐 비관세 장벽 문제라든지 아니면 투자, 더 나아가서 안보 이슈까지 포함해서 일종의 패키지 딜을 물밑에서 조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패키지 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 현안을 좀 묶어서 해결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 같은 것까지 염두에 둔 뭐랄까 원샷 딜 같은 걸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큰 그림까지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비슷한 시기에 또 이유 쪽에도 윤여준 전 장관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을 보내잖아요. 아, 맞다. EU 특사단도 있었죠. 네. 이렇게 다각적인 외교 채널을 동시에 가동하는 걸 보면 단순히 눈앞의 관세 문제 해결을 넘어서는 어떤 포괄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대미 특사단 파견은 단순히 임박한 통상현안 대응을 넘어서 한미 관계 전반을 좀 관리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로 읽히네요. 특히 정치인 대신 재계 거물을 전면에 내세워서 경제적 상호기여를 강조하는 이 새로운 접근법, 이게 참 눈에 띕니다. 네, 그 점이 이번 파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기여도를 앞세워서 통상 압박에 대응하려는 전략,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 국제관계 속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번 특사단의 활동 결과가 앞으로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어쩌면 국회 통상 질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